과로사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. 첫째, 과로로 인정될 만큼 충분히 많은 일을 했는가. 둘째, 그 과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가. 대부분 과로로 인한 사망은 심장마비, 뇌경색, 뇌출혈 등으로 나타나는데요. 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이 과로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는 과정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과로 자체를 인정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한 예시를 들어볼까요? A 경비원님은 야간 경비 업무를 하시던 중 6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. 배우자분은 당연히 업무상 과로라며 산재를 신청했지만 처음에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. 사유는 사망 전 4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기준인 52시간에 미달하는 50시간 내외였고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도 없었다는 것이었죠.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. 하지만 A 경비원님의 배우자분은 포기하지 않고 법률사무소를 통해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. 50시간이라는 근무 시간에 휴게 시간과 출퇴근 시 인수인계 시간 등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2교대 야간 근무였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고 야간 근무에 대한 30% 할증도 반영되어야 합니다. 경비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일정한 휴게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작업장을 벗어날 수도 없었기에 그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대기 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과적으로 A 경비원님의 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사례의 핵심은 바로 휴게 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인정받아 실제 근무 시간을 주 60시간 이상으로 재판단한 것이었습니다. 이외에도 경비실 불을 끄지 못하게 한 점, 수시 순찰 요구, 즉각 출동 대기 등 업무 강도를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가 승인의 열쇠가 되었습니다. 위 사례처럼 불승인 후에 재심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 심사에서 불승인을 받으면 이후 산재로 인정받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. 따라서 처음부터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산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과로 인정 조건들을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 물론 위 조건들에 부합한다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. 이런 조건들과 더불어 사망과 업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. 이 모든 과정을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특히 초기 심사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이후 난이도가 더욱 올라가므로 아직 산재 신청 전이라면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상 한국보험보상센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험 분쟁에는 전문적인 법률사무소 한국보험보상센터